안녕하세요, 빗속말입니다. 오늘 컨텐츠 전해드릴 텐데요. 아들이 2018년부터 3년간 피부 발진으로 고생했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한 달 만에 치유가 됐거든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실제 경험담을 통해 어떻게 아이의 병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려고 했었던 건데요. 아이가 아픈 이야기였다 보니 계속 미루다 이제 하게 되었어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도움되실 것 같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2018년 겨울이었어요. 놀이터에서 놀다 들어온 아들의 얼굴이 여기가 빨갰어요. 겨울이라 추워서 그런 거겠지, 잠깐 그러다 말겠지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빨개진 얼굴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조금 지나면 좋아지겠지 라고 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살 때도 해변에서 놀다가 피부에 알러지 같은 게 올라왔었는데 1년 정도 지나고 없어졌고 그때 뭔가를 했던 특별한 기억은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겠지 하고 1년 동안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때 제가 학원 운영을 하면서 사업도 하고 공부도 새로 시작하고 하면서 정신없이 바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 조급해졌어요. 주위에서도 얼굴이 그렇게 빨간데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성화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대학병원을 갔는데 정확한 병명은 이야기 안 해주시고 아토피는 아닌데 루푸스인가 아닌가 하면서 스테로이드 약만 처방해 주셨었어요. 물론 원인도 모르겠다고 하셨었고요. 얼굴 피부 이쪽에 발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루푸스가 아닌가라고 짐작만 할 뿐이었어요. 그때가 2학년 남자아이였는데 씻고 얼굴에 로션 바르기도 귀찮아하는 아이에게 하루에 몇 번씩 얼굴에 약 바르고 손가락, 발가락에 다른 종류의 약을 바른다는 거는 쉽지 않았어요. 햇빛도 피해야 한다고 선크림도 꼭 바르고 모자도 꼭 써야 한다고 하셨었는데 밖에서 한창 뛰어놀 아이한테 햇빛 조심하라는 것도 쉽진 않았고요.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6개월을 다녔는데 병원에서도 차도가 없으니 이번에는 먹는 스테로이드 약을 같이 해보자고 하셨어요. 제가 잘은 몰랐지만 스테로이드 약이 좋지 않다는 건 들은 것 같아서 약까지 먹이는 건 아닌 것 같아 더 이상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그때부턴 주위에서 좋다는 민간요법들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달라진 건 없었고요.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좋다는 민간요법들 하던 중에 누군가 또 지인이 한의원을 추천해 주셔서 이번에는 한의원을 갔어요. 아이에게 한약 먹이고 음식 조절하는 것도 쉽진 않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가 간지럽다고 긁는 부위마다 더 번져나갔어요. 팔, 글꽃, 등, 다리 긁는 곳마다 더 너무 심하게 번져서 반바지를 입지 못할 정도였어요. 한의원에서는 명현 반응이라고 했지만 아이도 힘들고 지켜보는 가족도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때쯤 저희가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친정 부모님과 위아랫집 살던 워킹맘이었는데 이사를 하면서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면서 제가 전적으로 아이 케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일을 그만둔 이유가 아이였기 때문에 병명이라도 알아야 뭐라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자가면역질환 쪽으로 유명하다는 다른 대학병원을 찾아갔어요. 3박 4일 입원해서 MRI까지 모든 검사를 마치고 알게 된 정확한 병명은 자가면역질환 소아 피부 근염이었어요. 매년 100만 명 중에 약 4명에게 발병한다는 나라에서도 산전특례라는 혜택을 주는 난치성 희귀질환. 처음부터 병명만 알고자 병원을 갔던 거였기 때문에 이제 퇴원을 해야 하는데 병원에서는 고용량 스테로이드 링겔 주사부터 시작한다고 하셨고 그때가 코로나가 한참 때인 2021년 5월쯤이었는데 보호자도 한 명만 같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저 혼자 갔었는데 선택을 해야 했었죠. 퇴원을 할 것인지 병원의 처방을 따를 것인지. 불안한 마음에 가족들과 통화를 해보니 일단은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셨었고 사실 저도 스테로이드가 불편하고 불안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대로 따랐어요. 퇴원하면서도 하루 12알씩 스테로이드 약을 먹어야 한다는 처방을 받았고 이것저것 많은 약들을 한가득 안고 집으로 퇴원했어요. 그때부터 스테로이드 부작용들을 검색해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문페이스랑 살찌는 것 같아서 일단은 약은 먹으면서 음식은 채식 위주로 건강하게 바꿨고요. 살이 찌지 않게 매일매일 줄넘기나 배드민턴 같은 걸 하면서 몸무게가 늘지 않게 신경 썼었어요. 소아 피부 근염이 피부 발진을 동반한 팔다리 근력이 빠지는 증상이기에 팔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랑 같이 클라이밍 체험 수업을 갔었어요. 본인의 생각과 달리 올라가지 못하는 아들은 화가 나고 답답했는지 체험 시간 1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저희는 나와야 했고요. 워낙 운동을 잘하던 아이였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아들을 보면서 진짜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고 아이가 안 보이는 앞에서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다행히 몸무게는 늘지 않고 키도 크고 있었지만 문페이스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달 뒤 아들이 머리 뒤쪽이 아프다는 거예요. 자려고 누우면 머리가 아프다고. 눈으로 보기엔 별다른 건 안 보여서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건가 하고 그럼 좀 살살 해보자 라고 하루 이틀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너무 아프다고 해서 다시 보니 머리 뒤쪽에 수포 같은 게 쫙 올라와 있는 거예요. 머리 속에도 이미 많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남편에게 전화하고 그때가 토요일이었어서 응급실에 가게 됐어요. 병원에선 대상포진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대상포진?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만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대상포진이 왜 11살 아이에게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병원에선 먹는 약이 있냐고 물어봤었고 소아 피부근염 처방을 받고 약을 먹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면역 억제제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대상포진이 온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문페이스랑 살찌는 것만 생각을 하고 면역 억제를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나마 초기에 약을 먹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이가 아프다는데도 빨리 못 알아채고 며칠을 지난 거죠. 내가 무지해서 아이가 더 아프게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너무 미안했고 그때부터 생긴 습관이 아이들에게 조금만 아프더라도 엄마에게 꼭 이야기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른도 참기 힘들다는 그 대상포진을 11살 어린 아이가 약을 먹어도 아프다고 우는 아이 옆에서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우는 아이 옆에서 저도 울면서 책을 읽었고 건강 관련 서적들을 미친 듯이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선택했던 건 음식과 맨발 걷기였어요. 살아있는 음식을 먹고 맨발 걷기를 해보자. 그때부터 병원에서 처방받은 모든 약은 먹지 않았고요. 읽었던 책들을 믿고 책에서 이야기해준 대로 해보기로 결정했어요. 모든 결정은 제가 했고 고맙게도 가족들은 저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디에도 물어볼 곳이 없었어요. 대학병원도 한의원도 대체의학도 다 해봤고 내가 안 하기로 결정한 거였기 때문에 나의 선택으로 혹시 아이가 더 잘못되는 건 아닐까 사실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 책을 읽었고 저와 아이를 믿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좋다는 건 무조건 해야 했어요. 깨끗한 식단, 야채 과일 많이 먹기, 맨발 걷기, 접지 패드. 물론 제가 판단했을 때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든 것만 했어요. 그 전에는 아무런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주위에서 이게 좋다 하면 이거 해보고 저게 좋다 하면 저거 해보고 여기 잘한다 하면 여기 가보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들과 방학기간 2달을 계획하고 음식과 맨발 걷기를 시작했었는데 한지 한 달 만에 아들이 좋아졌어요. 매일 자연식물식 식사를 하고 맨발 걷기를 하면서도 사실 불안한 마음은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누가 이야기해 준 것도 아니고 책을 읽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모든 것을 제가 선택해야 했기 때문에 혹시 잘못되더라도 모든 책임은 다 나에게 있는 거니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고 집에서도 한 달간 하루에 12알씩 스테로이드 약을 먹었을 때 얼굴 피부 발진은 가라앉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약을 모두 끊으면 다시 피부가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아닐까 하루하루 불안했었고요. 다행히 약을 끊고 나서도 피부가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았고 손가락, 발가락에 있었던 수포 같은 것들도 어느 순간 사라져 있더라고요. 한약을 먹으면서 간지럽다고 긁었던 목 뒤랑 다리,
팔 이런 곳들도 아물어가는 게 보였어요. 눈에 보이는 게 좋아지니 조금은 안심이 되더라고요. 사실 몇 년간 그렇게 힘들었는데 대학병원, 한의원, 대체의학 등등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 좋아지지 않았던 아들이 음식과 맨발 걷기 한 달 만에 이렇게 좋아진다는 게 사실 믿기 힘들었어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진짜 괜찮은 건지 그때까지도 불안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주말에 외할머니, 할아버지랑 공원에 놀러 갔던 아들의 영상을 친정엄마가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 영상을 보고 펑펑 울었어요. 영상에서 아들이 구름사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보통의 아이들이라면 아무렇지 않았을 그 영상, 사실 7살 때도 아들이 잘 건넜던 그 구름사다리, 그리고 4살 어린 여동생도 건너던 그 구름사다리를 11살 아들은 건너지 못했었거든요. 클라이밍 체험 수업을 갔을 때도 팔에 근력이 없어서 올라가지 못했었던 아들인데 한 달 뒤에 구름사다리를 끝까지 건넜다는 건 팔에 근력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말로 표현이 안 돼서 계속 눈물만 흘렸던 것 같아요. 물론 쉽게 건넌 건 아니었고요. 힘겹게지만 끝까지 건넜다는 것만으로 아들도 저희도 모두 감격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죠. 자가 면역 질환, 소아 피부 근염이 피부 발진을 동반한 팔다리 근력이 빠지는 증상이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고서야 겉으로만이 아닌 안으로도 속에도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도 했고 수치상으로나 겉으로 보기에나 모두 정상이었어요. 그제서야 음식과 맨발 걷기 이 방법이 맞다는 게 조금씩 확신이 생기는 순간이었어요. 올해 6학년인 지금은 너무 건강해져서 키도 저보다 더 크고 구름사다리를 다 건넜던 그때부터 클라이밍 학원을 등록해서 클라이밍 마스터까지 따고 수영도 마스터까지 따고 축구, 농구, 배구 등등 모든 종류의 운동을 좋아하고요. 잘해요. 심지어 달리기는 매번 1등이어서 6학년인 지금은 전교 1등, 학교 대표로 외부 대회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중학생들이 많이 타는 BMX라는 자전거에 빠져서 자전거를 들고 돌리고 뛰고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건강 음식을 어떻게 먹었는지, 맨발 걷기를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안녕.